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8주차 수업 부분입니다. 8주 수업 지난주 했던 거 우리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확인 학습 부분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인데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그렇죠?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첫 번째가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보통 개발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완 뒤에 지정한 후에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곳,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빼고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 생산녹지지역. 그렇죠? 그럼 그 중에 하나 자연녹지지역에는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나요? 답은 1번 23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렇죠? 233페이지 나오고요.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이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개발 계획이 아니고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난 뒤에 개발 계획을 짤 때, 그래서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볼 수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234페이지 나오고요. 4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이상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엄청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232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죠. 요청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서 232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1번.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하나리도 문제인데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걸 물어봤습니다. 볼 수 없는 거. 기본서 225페이지 나오죠. 국가가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 그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 자체가, 그렇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 필요한 거 맞죠?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맞죠? 그리고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일 때도 국장이 나서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여러분들 중국공 전부 중국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 기관일 경우입니다. 그때만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될 때 그때 우리가 국장이 하는 거였습니다. 지방공사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됐죠?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중난이도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뭐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기본서 247페이지 나옵니다. 우리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느 경우냐면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뭐죠? 취소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꿔야죠. 두 번째로 시행자의 부도 그리고 파산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게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가 뭐죠? 취소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시행자 바꿔야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그러니까 뭐죠? 보세요. 시행자가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래쪽은 우리가 전체 그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시행자 변경은 아래쪽, 그리고 지정구역 부분이죠. 개발구역 부분 지정을 뭐 하는 경우, 그죠? 해제하는 경우는 위쪽,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1, 2, 3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1, 2, 3. 그렇죠? 1, 2, 3. 그렇죠? 원칙은 이렇지만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뭐죠? 이전 부분도 있었지만 1, 2, 3. 그러면 실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인가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은 뭐죠? 사업 착수를 2년 이내 안에도 시행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3년이 아니고 1년 이내 이렇게 돼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그럴 땐 당연히 뭐죠? 시행자 바꿔야죠. 그렇죠? 이 두 개 부분의 수치 개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항상 머릿속에 뭐죠? 1, 2, 3. 1, 2, 3.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2, 3.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요.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도시지역 외 지역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도시지역 외 지역은 뭐죠? 30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기본서 228페이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는 잘 보셔야 될 게, 원칙적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이지 않고 뭐죠? 우리가 개발계획 나와 있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수립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뭐죠? 2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니까 후자에 제가 얘기했던 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2년 이내에 안 하면 개발구역,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수립은 했더라도 인가 신청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가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은 맞는데 그게 그날이 아니고 뭐죠? 다음 날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답은 2번이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241페이지 나오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기본서 226페이지에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그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나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죠?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어차피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서 238페이지에 나옵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당연하죠. 공사가 끝나면 이제 지정했던 부분은 해제가 되겠죠. 근데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241페이지에 나오죠.
5번 문제입니다. 상난이도 문제예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기본서 232페이지 나오죠. 1번 기억.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 포함해야죠.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뭐죠?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는 거 맞죠? 맞습니다.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D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뭐하죠? 철회했습니다.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대신에 동의자 수에서 뭐죠? 제외시켜야죠. 틀렸습니다. 리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한다. 그렇죠. 기존 거, 변경되기 전 거. 그러면 니언하고 리얼이 맞네요. 그 다음에 미연. 국공유지를 일단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법정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때 이제 뭐 철회하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가 수가 법적 동의 요건이 뭐죠?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의 관리청 동의를 받아야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세우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니언, 리얼, 미음 3번이 되겠네요. 5번의 답은 3번 되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확인학습을 통해서 한번 본 겁니다. 오늘 이제 나갈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자, 어디가 되냐면 여러분들 25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수업 시간 설명드렸고 오늘 이제 250페이지에 도시개발조합인데 도시개발조합이란 것은 도시개발구역 있죠. 그 구역에 누가 토지 소유자들이 뭐 하려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설립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 조합 설립의 인가가 나옵니다. 1번 가로 1번 설립 인가 별표 3개 21회, 25회, 27회, 29회 해서 총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야 돼?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적어도 몇 명 이상? 럭키 7. 7명 이상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 그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정권자라 그러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듯이 누구죠?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여기서 조심하실 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조심하실 게 나오냐면 원래 지정권자 그러면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원칙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장은 지정권자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그 해당되는 행위 부분이 따로 있죠. 그거 외에는 지정권자에 국장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건 조합 설립 인가는 국장이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국장 X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S. 국장은 조건이 있을 때 있죠. 우리 앞에서 봤던 거. 그 조건이 있는 경우일 때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됐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전관을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그 내용이 여기 부분에 나옵니다. 전관에 기입해야 될 사항들 보시면 전관의 기재 사항들 도시개발조합이 작성하는 전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1번부터 21번까지 엄청 많아요.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적어 놓으실 게 1번부터 3번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요.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집어넣고 포함된다 이렇게 출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시험제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 자체가 그냥 이런 것들이 정관의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나왔지 이걸 가지고 뭐죠? 시험제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명칭 들어갈 거고 조합에 대한 명칭 들어갈 거고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관 기재사항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로 2번의 변경에 대한 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합 설립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변경을 할 때도 뭘 받는다?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뭘 받는다? 변경 인가를 받는다. 설립 인가와 똑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죠. 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굳이 인가받지 않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까지 일일이 뭐죠? 인가받을 것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공고하는 방법들 있죠.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이런 변경은 우리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신고만 해라. 그 두 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가로 3번에 보시면 별표 3개 엄청 많습니다. 우리 조합 설립을 할 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정말 너희들 원해? 야, 그 지금 설립하려고 온 대표자만 오라는 거 아니야? 이 7명들만 오라는 거 아니야? 너희 토지 소유자들, 너희들 전부 다 원해? 모르잖아, 내가 인가해 준 사람이.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 받아오면 말할 것도 없죠. 동의 받아오면 토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그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소유자의 뭐죠? 또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 거 총수에.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조합 설립 동의에서 15회, 16회, 18회, 20회, 22회, 25회, 27회, 29회. 그렇죠? 2년 주기로 계속 출제가 되었어요. 디오홈에서. 그러면서 그 루틴이 그대로 왔죠. 31회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and입니다. and. 또는이 아니에요. 이거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할 때 동그라미 하시고 또는 X.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4번에 보시면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232페이지 볼래요? 여러분들 232페이지 232페이지에 보시면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국공유지 포함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똑같습니다. 대표 부분이 있을 때 한 토지에 여러 사람을 공유할 때 대표 공유자를 한 명으로 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추가로 좀 본다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안 되겠지만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회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그 철회한 사람은 당연히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5번에 보시면 조합 설립에 대한 등기입니다. 16회 시험에 나왔는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요. 얼마? 한 달이죠. 거의 30일 이내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겠죠. 그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설립 등기를 하면 뭐가 된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가를 받아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만 그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지만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고요. 이 조합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인가만 받았다고 해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노해. 아시겠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설립인가를 받고 난 뒤에는 그 주된 소재지에서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만 뭐가 된다? 그렇죠. 성립이 된다. 인가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조합 설립 부분에 대한 인가 부분이 전체로 들어갔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20회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그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렇죠,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맞죠? 두 번째,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그렇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에 따를 때 구분 소유자일 때는 그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봐줘야 돼요. 맞습니다.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한 토지 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죠. 맞나요? 그 다음,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을 이상으로 동의받으면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봐라는 얘기예요. 하고 난 뒤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이 미달된 경우 철회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그때 가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뭐죠? 처리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단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되니까. 그죠? 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하나 보시면 이 도시개발법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되지만 한 개 법령을 하나하나씩 뽀개다 보면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처음이 힘들지, 항상 모든 게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 공부할 때가 힘들지. 이걸 이제 한 번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가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양도 제가 있죠. 국토계획법 자체 하나가 중개사법 법령 하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개사법도 한 과목 하는데 되게 헷갈리는데 그걸 총 6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공법이에요.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들면 힘드니까 한 개 법령씩 이렇게 뽀개 나간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4월 달까지 전체 6개 법령만 다 뽀개 주시면 기본서를 가지고 그 다음 5월 달부터는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합니다. 2달 과정으로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는 내용이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외운 부분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기하편처럼 기하화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5월달 가면 그걸 2개월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더 추가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2번.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설립인가 되는 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설립을 할 때 들어가는 조합원들이 있겠죠. 그 조합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조합원 등인데, 가로 1번 별표 하나요? 조합의 구성입니다. 18회 25에 2번 나왔는데, 조합의 조합원은요, 별도의 뭐 동의 절차 받는 거 없습니다. 단지 뭐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 되면 그냥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고, 동의받고 그런 거 없다고. 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럼 토지 소유자는,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토지 소유자는 다른 말로 도시개발구역의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BS 틀렸습니다. 저당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제가 토지 소유자라니까요.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건물의 지상권자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하는데 미성년자도 돼요? 여러분 미성년자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면 되죠.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입니다. 가능해요? 아니,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일 때는 되겠죠, 여러분. 근데 미성년자가 되면 그 전 것도 되겠죠.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미성년자.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조건이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안 된다 그러면 밑에다가 단 미성년자는 제외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뭐냐면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흡수를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성년자 됩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하고 의무가 있겠죠. 251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조합원이 가지는 의무하고 권리는 나중에 대의원회에서 조합에 뭔가 의결을 할 때 의결권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토지 면적이 많으니까 의결권 많이 가져야 돼. 난 토지 면적이 적으니까 의결권 조금만 가져야 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결하는 의결권은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해야 돼. 하나.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의 권리하고 의무에서 동그라미 기억 별표 2개 22회, 25회, 31회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으로 박스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위 기억을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뭐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게 되고 대신에 집합 건물이 있죠. 그거는 그렇지 않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게 조합원에 대한 권리하고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너노해. 네, 1번 틀렸어요. 2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지는 거 맞죠? 그리고 공유 토지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있다는 거. 한 명만.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에 그렇죠. 인가 신청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틀렸죠? 두 개 바꿔놨어요. 4번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 동의 포함 말도 안 되죠. 그 이전에 철회를 뭐 했다고 하면 그렇죠. 철회했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해야죠. 그 다음에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 환제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하고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된다? 시행자가 된다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조합원 중에서 뭘 뽑아요? 임원을 뽑아야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서 누굴 뽑아요? 반의 장을 뽑잖아요. 임원들 뽑잖아요. 똑같아요. 외부에서 용병들 데려오지 않습니다. 옆에 반에서 괜찮은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3번 임원 21회, 27회 두 번 나왔어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조합장이다. 내가 조합장이니까 뭐죠? 내가 감사까지 해야지. 그거 안 된다. 임원이 다른 임원의 직원을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다른 임원의 뭐죠? 임원이야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이 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임원의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조합장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좌하는 이사가 있고
그걸 감시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감사, 뭐예요? 기억하세요? 조의감사, 조의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 됐죠? 조의감사.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임원에 대한 선임입니다. 16회, 22회, 24회 세 번 출제가 됐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임원 자체를 할 때 그 조합의 임원 자체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조합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는 거. 되죠? 그리고 뭘 통해서? 전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어디에서 선임하죠? 대의원에서 선임하면 안 돼요. 총회. 총회 동그라미 하시고. 대의원의 X. 됐죠?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아, 틀려요? 다시요.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곧 조합의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은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번에 결격 사유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나왔네요. 미성년자는 임원은 될 수가 없어요.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뭐죠?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예요. 되죠? 그런데 조심하실 건 임원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임원 자체가 결격, 기억부터 디귿까지, 기억년 디귿,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임원 대신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밑에 나오는 결격 사유를 제시해놓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누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조합을 대표하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은 가능해요. 조합원은 이런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52페이지에 그 임원에 대한 자격 상실, 아까 얘기했죠. 별표 하나, 25회, 29회 두 번 나왔는데 조합의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가 위에 있는 아까 결격 사유 보셨죠?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됐죠? 언제요? 다음 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조합 임원의 직무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억 보시면 24회 때 나왔어요. 조합장은 당연히 뭐죠? 조합을 대표하는 자죠. 그리고 사무를 총괄하고 나중에 총회를 한다든지 대의원회를 하겠죠. 그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사는 당연히 조합장을 보좌하는 거고, 감사는 감사하는 거겠죠. 리얼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누가요? 조합장이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 자기하고 연관되는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표로 할 수 없죠. 그 조합에. 그래,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감사가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조합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일이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럼 만약 시험제 대부분 나온 게 뭐냐면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와 조합, 이건 이해가 되는데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시험지에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왜 안 돼요? 가제가 개편이죠. 가제가 개편이라고. 그럼 뭐예요? 이사는 조합장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조합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합장 하는 거 도와주는 거냐. 같은 편이라고. 그러면 조합장이 아니더라도 이사가 하더라도 조합장이 뭐죠? 야, 이거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이사든 조합장이든 둘은 같다고 보고 이들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 해나갈 때는 누가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돼 있다는 게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험에 보시면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있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어요. 그 조합의 임원과 직원도 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합에 대한 조합의 임원과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게 같은 목적을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일 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럼 해당되지 않겠죠. 아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7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건 물어봤어요. 조합에 관한 거. 1번.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토지 소유자도. 그 다음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일단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럭키 7 7명 이상이 정관을 일단 작성하고요.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 있죠. 그 정관에는 내용들이 조합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틀리게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에 맞나요? 아니죠. 제가 토지 소유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정할 때 동의자 부수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외한 거 아니에요.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뭐 할 수 있다? 겸할 수 없죠. 겸할 수 없다는 거. 이번은 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조합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1번 보시면 조합은 법인으로 보통 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16개 떠났어요. 그리고 가로 3번에 보시면 21회 때 출제가 됐는데 조합에 관해서 이 법, 즉 도시개발법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어차피 이게 법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민법 중에 사단법인 있죠. 그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원칙은 도시개발법령을 따르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민법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경비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니, 조합원들은 조합이 형성되면 경비 내야죠. 아니, 우리가 개를 해도 개돈 내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원 경비 안 내겠어요? 내겠죠. 내는데 이걸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조합의 임원들이 받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지자체한테. 그 관할 부분에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어차피 너희들 세금 같은 거 걷잖아.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53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에 25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징수위탁이라고 해서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뭐한 자, 그렇죠.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 부분을 넘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뭐한다? 위탁.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지가 다 하고, 누가요? 두 번째 서열이. 좋은 거는 두 번째 서열 지정하고 뭐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지가 다 해요. 두 번째 서열이 다 하고, 뭐 이렇게 힘든 거 있잖아요. 맨 밑에서 뭐 받고 이런 거는 내보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정하고 뭐 하는 거. 그렇죠? 지정하고 수립하는 거. 도시개발 계획을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뭐죠?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두 번째 서열에서 하지만 지금처럼 잡다한 것도 있잖아. 실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그렇죠. 세 번째 서열.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세 번째 서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어차피 그 관할 부분에 대해서 그 자들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두 번째 서열에 있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왔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 없다고. 없으니까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바빠 죽겠어요. 두 번째 서열도 했다가 세 번째 서열도 했다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려와야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특별자치시장은 빠졌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개발이 진행지구에 있기 때문에. 됐죠?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또 조합원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범인 부분에 대한 경비 부분까지.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5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를 한다.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는 맞죠? 제가 누구 아니랬어요? 저당권자 아니에요. 그 다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여러분들, 조합의 임원 자체는 반드시 뭐예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사는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죠? 그렇죠. 임원. 조합원 아니에요. 임원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의 임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4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가지면 내가 토지 면적 많으면 무조건 나는 야 너희들 손들지 마. 야 하지 마. 내가 할래. 난 하나, 두 개, 발까지 세 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 관계없어요. 비례하지 않고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조합은 세 번째 서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진술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25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총회가 나옵니다. 총회. 우리가 의결기관이 바로 총회가 되고 이 총회는 필수 기관이 됩니다. 물론 대의원회도 있죠. 총회 의결을 대신하기 위해서. 왜? 총회 다 모이기 힘드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대신해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도 있습니다. 물론 임시기관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총회가 다음 사항은 총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쫙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제 출제가 된 건 아니에요. 주로 시험제 나온 거는 뭐냐면 이 총회에서 이거는 1번부터 11번까지는 무조건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254페이지 보세요. 일단 254페이지 보시면 6번 대의원회를 두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의원회도 의결기관이고요. 이건 임시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라고 하기보다는 임의적인 거. 그죠? 임의적인 기관이다. 임시가 아니고 임의적인 기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뭐 안 만들어도 되고 그게 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총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조심하실 게 이게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 선택적인 임의적인 기관이지만 나중에 이게 어디 가게 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필수가 됩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회 도시개발법령에 있어서 대의원의 임의기구 별표 하나 18회 29에 두 번 나왔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명입니다.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이때는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론이 다르죠.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몇 명? 50명. 일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뭐죠? 100명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된다?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필수적인 거예요. 아시죠? 인원이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법 5글자 50 됐나요? 도시개발법 5글자 50 됐나요? 그리고 주거 나와 있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몇 글자? 10글자 10글자 그렇죠? 10글자니까 뭐죠? 100명 됐나요? 자, 도시개발법 5글자 50명 그 다음에 뭐죠? 나와 있는 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몇 글자? 10글자 그럼 뭐죠? 100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100명이 될 때는 2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이 정도면. 그래서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50명일 때는 둘 수 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대의원의 권한입니다. 권한.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별표 3개, 18회, 그리고 20회, 22회, 23회,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출제가 되었죠. 제가 분명히 작년 수업하면서 이거 올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표 3개 해주세요 했는데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18회, 20회, 22회, 23회, 31회까지 나왔죠.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정관에 대한 변경이나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리고 조합에 대한 선임, 조합 임원에 대한 선임,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조합의 합병이나 또는 뭐죠?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이 5가지는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253페이지 보세요. 253페이지 보시면 1번 정관의 변경할 때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권한 대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한 대행 못해요. 실시계획에 대한 수립 변경은 할 수 있어요. 총회에 대한 의결사항을 우리가 뭐죠? 대의원회가 대행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 생각해보세요. 전관을 바꾼다든지 개발계획은 처음 시작할 때 틀을 짜는 건데 그걸 함부로 대의원회가 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6번 보시면 환지계획을 처음에 작성을 하는 거 있죠. 이거에 따라서 환지 전체적인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이것도 총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9번 조합원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도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하면 안 돼요. 선임하는 거. 그리고 10번 조합에 합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해산을 한다든지 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걔네들이 하도록 하면 안 되죠. 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가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1번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수립 및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6번 작성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9번 선임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10번 합병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대의원회에 가보잖아요. 대의원회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인데 대의원회에 딱 가면 처음에 벽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벽에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수 변경 그리고 합병 해산
이렇게 작성돼 있다. 됐나요? 이렇게 작성돼 있어. 어디에? 대연에 가보면 이렇게 벽면에다가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돼 있다고. 처음 대연 시작할 때 전부 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선수 합병이 아니고 선수 변경, 합병, 해산 이렇게. 무사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다시요. 딱 일어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도 자, 구호를 외칩니다. 대연을 시작할 때. 어떻게?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돼 있으면 우리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됐나요? 다시. 선수 변경, 합병, 해산. 됐나요? 이렇게 작성돼 있으면 우리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이 경우일 때는. 근데 옆에서 뭐죠? 실실 쪼개면 이렇게 실실 쪼개. 그렇게 하면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대행할 수 있어요. 실실 쪼개면 대행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선임 뭐죠? 선임. 조합원의 임원 선임. 그리고 수립 및 변경. 그리고 또 뭐죠? 변경하는 거 있었죠? 우리. 그리고 합병 해산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환지 계획 작성이 있었죠. 이거는 대행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시 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은 된다고. 실시 쪼개면 이거 외에 나머지 다 된다 그 얘기.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외가 아니고 이걸 포함한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 그죠? 네.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깔끔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31회 시험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 여러분,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게 뭐였죠?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실 쪼개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변경, 수립, 선임, 그 다음 뭐죠? 합병 나왔죠. 지정이란 거 했어요? 안 했죠. 선수, 그죠? 선수, 변경, 되죠? 그리고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까지 했죠. 작성. 근데 없잖아요. 지정 아니죠. 답은 4번. 1초죠, 1초. 근데 이게 시험장 가서 되게 헷갈리는 게 그래서 이게요. 무조건 앞자 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두 문자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문자를 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보고. 희한하게도 변경이라는 것과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선임, 그리고 합병, 해산, 작성 이거 들어가는 거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앞자를 따게 되면 조합할 때, 조합장 할 때 선임, 조합은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도 아까 환자도 보세요. 환지 계획에 대한 뭐죠? 작성은 할 수 없는 거 있는데 지정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앞에 있는 앞자를 따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걸 딸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앞자 따는 것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자에도 품격이 있다. 두 문자 따는 것도 품격이 있다.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이나 변경은 할 수 없는데 실시계획 수립이나 변경 가능하다는 거. 실시를 쓰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255페이지에 3번 255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시행 나오는데 1번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탁시행 25일 때 나왔어요. 시행자는 항만이나 그 다음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 있죠. 이런 거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원기관 또는 지방공사의 뭐죠? 그렇죠. 이건 공공의 일이니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위탁을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전체로 위탁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왜? 딱 봐도 알겠지만은 국책적인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시간에 조금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암기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첫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복습하는 겸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 정리하겠습니다. 26번. 사업 시행자는 항만이나 철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 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럭키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명칭이나 조합의 명칭,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이걸 작성하여 누굴 제외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죠. 경미한 사항. 뭐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나 그리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8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 포함해야죠.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도 동의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토지 소유인 대신에 동의자 수에서는 제외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29번 조합은 뭐로 하죠? 법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모함으로 해서 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것이 인가만 받는다고 해서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에 관해서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30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뭐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이 뭐다? 토지 소유자로 하는데 토지 저당권자 X 아니에요. 건축물 소유자 X 아니에요. 건축물의 지상권자 아니에요. 미성년자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는 거 되죠. 그리고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번째 서열한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은 겸할 수 없죠. 그리고 임원의 구성은 조의감사, 그렇죠? 조의감사,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로 구성되고요. 조합의 임원은 뭐로? 그렇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어디에서, 누구 중?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겠죠. 근데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더라도 누구는 조합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미성년자 등을 결격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죠. 이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죠? 조합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총회 대원회 또는 이사회 의장이 역할도 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이사가 아닌 감사. 그러니까 이사 조합장이 있으니까 감사가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 될 때 우리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50인 이상. 그리고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그렇죠?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만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 뭐죠?
그렇죠?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을 작성하면 이거 작성하면 총회권을 대행할 수 없고 실실 쪼개면 뭐죠? 이거 외에 나머지 사항은 대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외에 나머지 사항들 있죠? 가능하다는 거.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